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여유로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00포인트도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넘게 순매수 해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고 시장 전반에 걸친 강세 흐름이 보여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내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240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 크죠? 자, 어제 나타난 음봉을 그대로 잡아먹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음봉이었다고 하더라도 요 상승 마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아가지고 더 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 상승한 부분들을 지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2500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단기적 이런 저항권대 그 목표 지점까지 상당히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다면 한 3% 정도 더 올라가면 되죠. 3% 정도라면 다음 주 중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일단 매수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또 대형주들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2500포인트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상승폭도 더 크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봉 상황 보셔도 지금 보시면은 네, 이 저점 라인대가 12시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1시 넘어서면 또 훅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즈음에서 같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7월 20일 날 어제 있었던 고점 라인대를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400포인트를 넘겨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겠죠.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 고점에 비슷하게 다가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800포인트 돌파도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800포인트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820포인트 이상부터가 저항권대 진입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내일 만약에 안 오른다라면 옆으로 좀 설 수 있잖아요. 주말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다음 주 중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내일도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라면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 이 상승의 강도가 얼마만큼 세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수급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4,398억을 순매수하면서 매수를 확장했는데 12시 55분부터 매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보통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관들이 좀 덜어내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그거 없었죠?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 물량을 많이 뺏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팔아서 외국인이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았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팔면서 받아주는 것과 사면서 잡아먹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위쪽에 있는 거 다 긁어먹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아마도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량을 계속해서 뺏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2%나 상승합니다. 61,800원이요. 자, 6만원대 아래쪽 내려오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매수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58,000원대, 57,000원대 이럴 때 매수를 해놨으면 지금 뭐 아까워할 이유가 없겠죠. 언제 사지? 아, 못 샀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씩 사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온 이후부터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갖고 계시는 분들만 들고 가시면 되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습니다. 일단은 저항대에서 살짝 막혀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먼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2,5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원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65,000원, 66,000원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한 64,000원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대형주들도 같이 따라 올랐을 때 이야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 나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가 먼저 앞장서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부품주들, 전기전자 부품주 같은 경우 또는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강세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은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덜 올랐죠. 근데 LG화학은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지?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극재 관련한 모습입니다. 즉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 관련한 부분이면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양극재 관련한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이든 포스코케미칼이든 또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수혜는 더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거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 문제가 있죠.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올라간 실적들을 이미 반영한 거 아니냐 이거죠. 주가의 수준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해 버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 또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해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미비한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횡보를 좀 오래 지속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격을 낮춘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시젠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돼요. 시젠이 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시젠이 한참 잘 나갈 때요. 실적이 뭐 몇천 프로가 증가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실적을 반영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죠. 물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려가지 않더라도 더 이상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것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양호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모아 데이터 눈에 띄죠. 네, 지금 이거 그 무상증자 관련한 소식인데 양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더 올랐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올르긴 올랐는데 조회 공시가 나갔어요. 니들 왜 오른 거냐? 그랬더니 급등 사유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변동성 많이 보였어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상증자 관련 이야기가 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유동 주식수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인데 유볼이 2000%가 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증자로 엮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시장이 무상증자라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조건이 많은 종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검토한 적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네 무상증자를 실제로 진행해서 뭐 권리락 착시 효과가 나온 종목들보다도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터지면 그냥 바로 도망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막 사들이고 막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뭐 품절 주고 돌아다니는 주식가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라는 좀 그렇죠. 네, 이 소수거래 집중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또 털어져 나가게 되면 뭐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 또 뭐 그 교육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상승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테마들이 막 튀어나오죠. 네,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손실나 있었던 종목들 막 좋은 재료 끌어다가 막 튀어올리고 거기서 이제 손실 복구해서 나가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하락률 상위 종목은요. 오늘은 많이 내린 종목 없겠습니다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일단은 나란히 하락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바이오니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되네요. 부담이 좀 커졌겠죠? 네. 그 다음에 실리콘2나 조강 ILI, 이거는 어디까지 빠져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아 데이터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모아텍은 변동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라서,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변동성이 커져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네, 많이 내려갔다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 상승한다는 배경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이버, ESK 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투신인가요? 네, 오, 이번엔 투신이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일까요? 네, 삼성전자 매도가 있네요. 연기금 왜 파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융투자도 지금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나타나는 삼성전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금 매도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인버스 팔고요. 레버리지 사고 있다는 기관들의 전체적인 모습들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더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를 1,800억 샀습니다. 어제 팔아먹은 거 그냥 그대로 다시 사들이죠. 자, 많이 사고 조금 팔면 뭐라고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매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치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LG화학, 네,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아진다 하니까 매수를 또 해주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 하이브도 오랜만에 매수가 좀 들어와 있네요. 역시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엔터 관련한 종목들,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외국인들도 인버스를 갖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조금 팔았는데 은행주들은 뭐 큰 문제 없어요. 네, 큰 문제 없고 시젠 바이오니아, 비덴트 이런 것들 지금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NC소프트나 후성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뭐 반등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기대감을 가지시긴 어려운 구간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갖다 팔았겠죠? 네. 뭐 이 부분 딱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대형주 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좀 버티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앞으로 장이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또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을 얘네들이 잡아서 받아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는 바닥을 2300포인트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이 더 나오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또 있기 때문에 2300포인트는 다시 깨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대신에 단기 반등은 2500부터 또 저항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2700을 넘어서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과정 동안에 시장이 더 나빠질 만한 확률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음 주는 FOMC가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8월달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느긋하게 보시고 나한테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꼭 사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해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죠. 네,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요. 오늘 방송 짧거든요.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오셔서 방송 또 이야기 들어보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